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 사고와 KT 건물 화재 등 지하 인프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재에 대한 관리 감독에 정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갑자기 솟아오른 백도시의 뜨거운 물이 평범했던 저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열흘 전에는 KT 건물 화재로 마포 등 서울 일부가 통신 블랙아웃에 빠졌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카드 결제가 안 돼서 ATM 기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ATM 기기가 안 되니까 다른 데도 찾아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와 통신, 전선 등 6개의 지하 인프라는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 하지만 상하수도를 빼면 개별 업체가 관리할 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정부가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제작에 나섰지만 정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통신, 난방은 저희가 그쪽 자료를 이제 수집을 취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사 지적도 그런 상황이 후기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정확치도 않은데 그거를 3차원으로 표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일기 신도시는 지하 곳곳에 노후 배관과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사고 위험에 그만큼 더 노출돼 있지만 교체는 쉽지 않습니다. 분당이나 고양 이런 데를 이제 보수공사를 하려면 교통 혼잡도 있고 민원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열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끊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라도 최소화해야 하지만 안전점검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2.5m 깊이에 묻힌 온수관 이상 여부를 지상에서 눈으로 점검하는데 하청업체 직원 2명이 하루 130km 구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리하는 거는 순찰 용량이고요. 발라주는 건 모가산 발라주는 건 주기적으로 아가니가 특별한 날짜를 좀 정해서. 노후화 등에 따른 위험 등급 분류도 허술합니다. 온수관이 묻힌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땅속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유출이 의심됩니다. 그런데도 지열차가 7.5도인 배관은 가장 위험한 1등급으로 반면 74.9도인 배관은 위험하지 않은 등급 외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지하 인프라를 정부가 다 직접 관리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차 피해, 3차 피해에 관련된 또 이런 기능 정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부실 관리, 점검이 발견됐을 때에는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가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